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네, 주셨습니까? 네. 네, 동진 세미캠이고요. 동진 세미캠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450원에 15%요.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31,450원,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좀 손실권에 있으신데 혹시 매수하신 타이밍, 시기가 언제쯤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8월 8일이요. 8월 8일이요.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불안해서요. 네,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좀 다시 바닥 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 또 이제 제 옆에 있는 백인현 매니저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평소에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도 해줬었는데 지금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간 업황 한번 잠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과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갔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테일러팹에서 테슬라랑 이제 애플 쪽에서 파운드리 수주를 받으면서 그쪽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즉 테일러팹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주가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코미코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그런 종목들,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장비 업체부터 올라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초기 투자할 때 그때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투자한 다음에 테일러팹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동진 세미캠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낸드라든지 디램 같은 가격도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한 1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31,000원 정도 되니까 그대로 그냥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서 추후에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짧게 한번 가벼운 질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동진 세미캠이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여기가 IR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최근에 정부에서 뭐 다양한 좀 증시를 살게끔 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하나하나씩 이렇게 펼치다 보면 동진 세미캠도 혹시 뭐 이제 IR을 좀 잘해야겠다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이 이미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 IR을 잘 안 했어도 맞아요. 가동률만 올라가면 주가가 진짜 그쵸.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아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진 세미캠의 아쉬운 딱 1%라면 그게 IR이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그마저도 좀 좋아진다면 야, 동진 세미캠도 여러 측면에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첫 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도 안 됐습니다. 자,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전화 연결이 지금 일단은 한 번에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잘 안 걸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동진 세미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다면 바로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까요? 자, 전화 연결이 아직 되어 있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또 홍보를 해야겠죠. 전화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 02-2000-4989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나 유튜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2034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돼서 다행입니다. 네. 전화 잠시 끊으셨나요 혹시? 네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럼 빠르게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 루닛 루닛이요. 아, 네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20%예요. 비중은 20%. 자, 네네. 44,500원 20% 비중입니다. 네. 혹시 매수 가지고 보유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5월 달에 했거든요. 5월에 보유하셨군요. 네. 또 긴 시간 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루닛이 호재가 있으면서도 주가가 반영이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루닛 그러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자, 제가 박철순 대표 연결해서 일단 바로 루닛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루닛 혹시 어떤 그 투자 포인트로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의료 로봇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로봇 관련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의료 쪽은 제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추천하면서 제가 볼 때도 제 생각하고 또 맞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다른 로봇주가 올라갈 때도 이거는 별로 힘을 못 쓰는데 네,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지금 홀딩입니다. 지금 팔기는 좀 아까운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말씀드리겠고, 이게 사실 지금 로봇 쪽으로 올라간다기보단 이 지금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AI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AI 의료기기 쪽에서는 루닛이 우리나라 뭐 선도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일단 지금 이제 그나마 AI 의료기기 쪽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거의 뭐 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적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유통회사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 스코프 이런 제품들을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루닛 스코프가 상당히 전방 산업에서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단기간 내에 뭐 흑자전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한 2027년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때도 흑자전환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같은 종류 업계 내에서 가장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번 달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11% 맞아요. 정도. 궁금했어요. 맞아요. 네네. 이게 이제 블록딜 영향이 좀 있었는데 그때 블록딜 영향이 좀 나오면서 이게 임원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고 약간의 어떤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블록딜이 나왔다라고 해서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전망이 바뀐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빠진 이후에 더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반등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20%이시니까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30% 내외까지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단 낮추시면 좀 더 수익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은 저항대 고려해서는 일단은 뭐 전고점이자 아니면은 이제 장기 평선 고려한다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선, 이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여기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일단 3만 5천 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을 되면은 손실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현금화 시키신 다음에 저점 만들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무너지면은 투매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손절 라인도 지키셨다가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요. 일단 손실을 좀 제한시키는 것도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요. 좀 더 기대감 가져보시죠. 네. 그러면 아까 26년, 27년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현재에서 어느 정도 그냥 네.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조금 원금 정도는 될 것 목표가.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44,500원이시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지금 좋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18일 날 블록딜 여파로 좀 밀렸었잖아요. 요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지금 맞아요. 매수하신 가격대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올라갔거나. 근데 그렇게 하고 매물 네. 못 주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밀리고 나더니 네. 올라오기가 힘들더라고요. 4만 원대를 올라오기가 네. 굉장히 못 올라오더라고. 아닙니다. 지금 사거리밖에 안 됐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최근에 증시 대비했을 때 훨씬 잘 버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번 주 주에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증시가. 이번 주 정말 힘든 한 그런데 주였는데 잘 버텼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진짜 힘든 한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루닛은 버텼고 또 박철순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절 라인 35,000원 라인으로
짚어줬다는 것. 이건 꼭 한번 유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올랐을 때 추후 목표가 궁금하시면 저희 사주팔자 보러와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받아주셔갖고 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갖고 전화 주셨습니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원에 10%입니다. 14만 원에 10%.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매수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올라오신 거 딱 확인하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올라오기 시작할 때 8월 초에 했어요. 아,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8월 초라고 하니까 이 타이밍이 또 그 당시에 제 옆에 그때 2차 전지를 엄청나게 또 푸시하면서 또 그만큼 수익을 또 거뒀던 매니저가 마침 있습니다. 바로 백인현 매니저인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포스코 퓨처엠이 딱 들어왔어요. 마침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 말씀드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 해소가 안 되었어요. 해소가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ESS,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지금 약간 2차 전지 쪽에서 중립 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중립이라고 하면 뭐 여전히 2차 전지 여팡을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외적인 매크로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앨범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향후에는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적으로도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랑 음극재를 같이 하는 포스코 퓨처엠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홀딩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14만 원대 정도면 아마 8월 초에 21선 올라탈 때 그때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이번 주에 전체적인 섹터가 다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전지도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21선이 안 무너지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21선이 무너지면 일단 전략적으로는 비중 10% 가지고 있던 거를 한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다시 21선에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매도하셨던 5%를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칠 거라고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90억 이상 순매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한 목표가를 한 18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월요일장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괜찮을 겁니다. 그렇군요. 목표가를 한 18만 원까지 높게 보도록 하고, 아까 전에 21선이 무너졌을 때는 절반 매도 후 다시 올라탈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구체적으로 21선이면 얼마 가격쯤 되나요? 21선이면 지금 딱 15만 원에 걸쳐 있거든요. 15만 원보다는 한 14만 9천 원 정도 무너지면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텐션이 아주 높으신 것 네. 같습니다. 또 수익도 마침 보시니까 또 기분도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2만 원에 12%요. 22만 원에 12%의 비중. 야,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매수 타이밍도 어쩜 이렇게 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시간이 한 4월, 5월 정도 되십니까? 네네. 아, 4월 정도. 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네요. 주식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LS 일렉트릭 이렇게 수익을 잘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LS 일렉트릭이 한 9일 정도 네. 그 하방으로 밀렸다가 어제 좀 맞아요. 오르고 오늘 좀
많이 올라준 상태인데 네. 제가 비중이 좀 약간 적어서 아. 지금 더 실어도 되는지 아니면 오.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 오. 목표치가 오. 저는 장기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단기로 보신다. 네, 그래서 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침 지금 제 옆에 오늘 한 10분 전인가요? 오늘의 네. 종목 산일전기를 소개해줬던 박철순 대표가 있습니다. 엮어서 네. 충분히 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내일장 추천주로 산일전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거 고를 때 LS 일렉트릭이랑 둘 중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상대적으로 관세 충격이 조금 영향이 좀 약합니다. 관세 충격이. 그리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관세 충격 영향은 마진으로 봤을 때는 마진이 한 1%대밖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관세 충격에서 가장 강한 편이고 이 회사의 계약서를 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컬레이션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변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상대방 쪽에다 고객사에다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계약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대표 종목이어서 일단 관세 충격으로 빠졌지만 실제로 관세 타격은 경쟁업체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LS그룹 회장님이 이제 방미 사절단에 이제 포함이 되셔가지고 가서 또 어떤 성과가 있을지 뭐 그거는 좀 추가적인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력 수급 자체가 아주 너무 강합니다. 지금 뭐 만드는 것마다 족족 다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지금 충분히 최고가까지는 다시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2% 갖고 계시잖아요. 한 20% 정도까지는 일단 늘리셔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반등 나온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오늘 들고 나왔던 종목이니까요. 일단 추가 매수 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0%는 일단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저항 고려한다면요. 일단 1차적으로 당연히 한 33만 원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3만 원을 1차 목표가를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익절 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또 저항 나오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익절하시고 현금 갖고 계시다가 다시 또 지지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이 또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신규 접근하시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상단 전고점 최고가 부근에서 저항 나오면 일단은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뚫고 올라간다면 뭐 더 좋겠고요.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S 일렉트릭 수익 잘 보고 계신데 더 높은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62,588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네, 62,588원. 비중은 30%. 일단은 지금 아주 소액으로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추가 수익은 또 어떻게 되실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다음 주도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서클 사장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백인현 매니저 연결해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서클 대표이사 이제 방한 이슈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도 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적인 추세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추진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은행권만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은행권 외에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국내 정부에서 은행권 외 기업들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라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발성 테마로 많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정리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중에서는 아마도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자리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비중이 조금 크셔서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뉴스플로우의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라면 그냥 무난하게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굳이 이제 카카오페이가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 정도 잡아드리자면 단기 1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차 매물대가 있는 한 8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1, 2차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무난하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들어봐가지고요. 일단은 뭐 카카오페이 상담 도와드렸는데 지금 문자도 카카오뱅크가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살짝 하나 끼워볼까요? 네, 자, 일단 카카오뱅크가 매수가가 32,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 노출도로 봤을 때는 페이가 좀 더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테마에 잘 엮이는데 뱅크 전략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뱅크 관련해 가지고도 뭐 그렇게 나쁜 리포트는 나온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는 리포트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8월 들어서 8월 초까지는 외국인들이 3거래를 연속 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가 많이 밀렸는데 외국인 때문에 밀렸다라면 외국인들이 반대로 매수하는 시점이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매도세가 약간 잦아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우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손절하는 거는 매수가 대비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비중이 좀 크신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있는 비중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있는 그대로 얻어맞았다가 그대로 또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전략적으로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 정도 안착하면은 그래도 비중을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3만 원 쪽에 안착하면 손실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페이 둘 다 딱 맞는 포인트를 잘 잡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가 들어와 있군요. 박조순 대표님 947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셀트리온이군요. 2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 또 코멘트도 올려주셨습니다. 매월 좋은 뉴스 나오는데 왜 주가는 올라갈 생각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셀트리온을 보면은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바이오 회사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랑은 안 맞지 않냐. 뭐 좀 트렌디에서 트렌디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트렌드? 뭐 이제는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그쪽이 좀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네. 이거 좀 옛날 종목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요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또 그렇죠. 강자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제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쪽입니다. 뭐 개발해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이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뭐 셀트리온이 또 바이오시밀러가 또 재조명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고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빅파마들이 지금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생산 캐파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받고 신뢰감을 높여왔던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동사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더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은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종목은 이 안에서는 계속 매매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뷰를 보면은
이 이상 올라가도 언제든지 이상한 종목은 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 때도 바이오 심리로 충분히 한 번씩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6천 원이신데 이게 좀 너무 고점에 사시긴 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1년 넘게 지금 보유를 하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은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차피 지금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렵고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만약에 지금 그려드린 박스권이 한 상단 부분이 18만 5천 원 정도 선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저항 나온다. 저는 그러면 일단 던집니다. 손실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 던져놓은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갔을 때 그때 반등 보면서 또 한 번 재매수 해주시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손실이 만회가 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고 저항이 나온다면 2번, 3번 정도는 매매를 하실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빠르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응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HJ 중공업이요. HJ 중공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930원에 80%. 80% 비중이요? 네. 많이 담으셨습니다. 이거 매수도 상당히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하셨나요? 아니에요. 8월 초쯤에 했어요. 8월 초에 하셨어요? 근데 그 단기가열 걸려가지고 예.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이게 판매가 되는지 몰라갖고 16,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뭐 2번 올라간 거 못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기 과열이 걸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대응이 좀 어려우실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비중을 상당히 많이 담으셨어요. 맨 처음에 살 때 그냥 예. 다 한꺼번에 샀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또 그런 흐름을 잘 보시긴 하셨어요. 그때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 네. 매수는 정말 일단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조선업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카타르발 수주 프로젝트 때문에 이어져 온 그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또 새로운 이 시장이 열리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체들이 2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HJ 중공업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O 산업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 이제 조선업 중에서 미국 시장에 이제 MRO 사업 쪽으로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도 이제 MRO 쪽에도 특화되어 있고 뭐 미국 쪽에 필리 존슨소도 인수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선 섹터 내에서도 하나오션이 막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미국 쪽에서 MRO 산업을 이제 우리나라한테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HJ 중공업도 MRO 특화 조선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여러 노이즈도 끼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라든지 여러 노이즈가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기업들은 우리 국내 조선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HJ 중공업은 일단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 비중이 너무 커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물량도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라면 비중이라도 절반이라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HJ 중공업 비중이 큰 것 말고는 종목 선택도 잘하셨고 그리고 투자 시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절반 정도만 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추이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선생님 혹시 한 그때 25일쯤에 한 16,000원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면 저도 샀겠죠. 예.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HJ중공업의 최근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25일 전에 16,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정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25일 하는데 이게 현지 시간 25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한미 정상회담의 임팩트가 좀 반영이 되는 거는 정확히 이제 화요일쯤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94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마음 AI고요. 매수가 24,000원, 비중은 15%이십니다. 일단 마음 AI,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여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는 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죠, 지금. 예. 일단 오히려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는 관심이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아직은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사실 뭐 정부의 정책 나왔을 때 뭐 100조 AI 투자하겠다, 뭐 그리고 피지컬 AI 뭐 활성화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급등한 이후에 지금 뭐 2, 3개월 내리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에를 매수하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AI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어떤 악재로 빠진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이메이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이제 활동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역시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기대하고 있는 뭐 피지컬 AI 쪽에 들어가는 맞춤형 솔루션을 굉장히 잘 제작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로봇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좀 하면서 이제는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고객사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아직은 뭐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기 평선이 좀 무너졌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 저점도 최근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200일선도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최근에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일단은 한 16,000원 정도 그 위에서 조금 저점이 만들어져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는 판단인데, 일단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장기 관점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15%에서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셔야지 지금 24,000원 정도까지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24,000원대가 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메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메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거기 찍고 내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평단을 조금이라도 낮추셔야지 지금 24,000원까지 갔을 때 일부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늘릴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은데, 다만 지금 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반등 보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실적적으로는 같은 소프트웨어 중에는 뭐 더존비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실적주로 한번 병행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AI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고지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주팔자 보러 와 1부도 있는데요. 여러분 2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주셔가지고 뭐 1부에서 못해도 2부에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02-2000-4989 전화 주시고요. 문자나 유튜브 해주시는 분은요. 샵 2034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고요. 지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사주팔자 보러 가는 2부 10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이제 바로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4446님께서 아모레퍼시픽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3,368원, 10%의 네. 비중입니다. 자, 다른 화장품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다른 화장품 잘 갈 때 사실 이전에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못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오르겠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잘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이제 투자하실 때 제가 팁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수출 데이터가 좋으면 이렇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제 특정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잘 팔릴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고,
브랜드가 잘 안 팔리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근데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면 브랜드랑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뭐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그리고 ODM, OEM 같은 종목들,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모레퍼시픽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주력 제품 중에 하나였던 코스알엑스가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진했었는데 2분기 때 이제 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중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원래 주력 제품 지역, 주력 판매 지역이었는데 그쪽에서 약간 무너지면서 중국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여태까지 중국 이슈 때문에 그리고 코스알엑스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라면 그래도 이제는 약간 8월 1달 들어서 중국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이제 매도할 필요는 없고 홀딩 하시면서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화장품 쪽에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용호상박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것도 ODM, OEM 업체거든요. 어제였어요? 네, 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시는 게 아마 회복하실 때 진짜요? 주가가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지금 또 저는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어떻게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큰 손실은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종목 교체에 대한 팁도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같이 들어가가지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요것도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의견이겠죠? 홀딩스 붙어서 달라지진 아무래도 않을 거 이제 아니에요. 그 자회사 실적인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홀딩스가 올라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상법 개정안 이슈 때문에.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이 이제 최고 세율이 25%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부 초안이 아마 3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최종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기대감 때문에 지난 7월 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현행 35% 추진하는 게 아니라 최고 세율 25% 정도로 돼야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홀딩스가 붙어다 보니까 상법 개정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 쫙 나눠봤고요. 저 2부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내일 하세요? 내일 모레? 네, 일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하고요. 그리고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관련 수혜주랑 수혜 섹터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테니까 일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는 어떤 종목과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할지 백인현 매니저가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시장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주팔자 보러 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못다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